안녕하세요, 꾸야입니다. 오늘은 대장간, 오늘은 망치로 모루에 망치질을 좀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장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장비가 라오엠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장비인데요. 저는 초반에 처음에는 이 장비 개념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말 그대로 정말 단순 영웅 위주의, 그리고 곡괭이 만들었어요. 곡괭이. 초반에 개척자 장비죠. 네, 이런 것들에 여기 장비를 보고 보시면 여기 중에도 이렇게 공격력 올려주는 거, 방어력 올려주는 거 있단 말이에요. 행군 속도, 이거 저는 반란군 공격 시 행군 속도 이런 것도, 반란군 나에게 반기를 들면 다 반란군이지 이러고 남 공격할 때 올려주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장비의 종류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태퍼, 기마병 전용이죠. 유랑자는 궁수 전용입니다. 그리고 드레드노트, 이거는 보병 전용이죠. 그리고 드래곤라이더가 소위 말해서 궁극의 장비예요. 지금 장비 끝판왕이죠. 네, 세트 효과도 어마어마하고요. 드래곤라이더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형, 조금 더 개량된 개량형 장비들이 있어요. 통솔자는 보병인데 보병 장비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생은 궁수 전용인데 또 유랑자의 업그레이드 버전. 근데 좀 저것들이 난이도가 정말 완전 헬입니다. 진짜 헬이고, 이 소탕자 이거는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죠. 정말 어려워요. 지금 신섭에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이 드래곤 라이더 세트가 화면에 나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혼돈 세 번째 시즌 끝나고 그러고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보통 스태퍼, 유랑자, 드레드노트 이렇게를 주력으로 하고요. 그리고 드래곤 라이더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료들이 이래요. 네, 보이시죠? 재료들이 이렇습니다. 재료 자체가 완성템, 각 병가의 완성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가장 많이 쓰시는 기병, 스태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퍼의 장비는 이런 종류가 있고요. 각 장비는 6개가 한 세트예요. 그리고 세트 효과들이 다 존재합니다. 이 세트 효과는 보라색부터 적용이 됩니다. 파란색까지는 6개를 다 착용하셔도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보라색부터는 세트 효과가 적용이 되지만, 자, 마지막 스킬은 주황색부터. 여기서 말씀드리는 세트는 전부 다 모든 6부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색깔로 맞추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스태퍼다 그랬는데 금색 세트, 주황색 세트, 보라색 세트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장비를 제작할 때는 이렇게 용수정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평소에 용수정 공방이죠. 공방. 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용수정 공방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시면 됩니다. 생산 비용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진 않는 편이에요. 이 크리스탈에 비해서 일반 크리스탈이 훨씬 비싸죠. 자, 어쨌든 다시 장비로 돌아가서 지금 스태퍼, 요랑자, 그리고 드레드노트 이 세 가지의 구성은, 자, 어떤 특징이 있냐? 스태퍼는 밸런스형, 기병은 원래 밸런스형이에요. 밸런스형. 공격력과 방어력, 그리고 적절한 HP, 그리고 전술 공방이 존재합니다. 밸런스가 맞아요. 얘는 그냥 밸런스형. 요랑자는 궁수죠. 공격력 특화형입니다. 공격력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투 보고서를 보시면 궁수가 유독 공격력이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자, 드레드노트는 반대로 방어형입니다. 방어형. 각각의 특성이 크게 전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과별로, 이 병종별로 기병, 궁수, 보병 해서 상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기병은 보병한테 정말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궁수한테 매우 약합니다. 반대로 보병은 기병한테는 약하지만 궁수한테는 아주 강력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기병, 말 그대로 말 타고 뛰는 애들이잖아요. 보병은 칼하고 방패 들고 가는 애들이에요. 칼하고 방패 들고 말 타고 있는 애들이 막 말 타고 와가지고 막 진영을 흐트러 놓고 막 치고 빠지고 하는데 어떻게 이겨? 그죠? 대신에 기병은 말 타고 뛰어가는데 궁수는 활 들고 멀리서 쏘잖아요. 다가가기도 전에 이미 화살 막 날라오고 있어. 근데 기병은 방패고 이런 거 없어요. 걔는 그냥 창 들고 뛰는 거야. 어떻겠어요?
그 화살 뭐 그 큰 창 들고 이거 막 뭐 맞겠어요? 뭐 중국 뭐 네, 소림사 무슨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자, 불가능하죠. 그래서 궁수한테 약합니다. 반대로 궁수가 멀리서 활질을 하는데 보병은 칼과 방패를 들고 있기 때문에 날라오는 화살을 방패로 막으면서 전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런 상성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장비별로도 스탯이 약간씩 틀립니다. 일단 기병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갑옷 먼저, 그냥 이런 거는 크게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 처음에 이제 기병 장비를 맞추실 때쯤 되면 실질적으로 부대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일반 공격력 그리고 방어력, 이거에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제가 영웅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투 보고서에 나오는 스탯의 기준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일반 공격력, 방어력, 즉 병과별로 있는 기마병 공격, 기마병 방어, 여기 나오죠, 갑옷에. 이런 일반적인 공격력과 방어력은 내 군단에 속해 있는 병사의 이런 버프를 해주는 거예요. 이 게임이 가만히 보면 병사의 숫자는 곧 체력을 의미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숫자가 많으면 오래 버텨요. 조금 죽어도 퇴각을 안 합니다. 퇴각은 일정 퍼센트 이하로 병사가 줄어들어야 퇴각을 해요. 이 게임 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고서에 들어가시면, 자, 첫 번째 부대죠. 보고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정말 게임사에서 좋은 기능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전장 화면이 나와요. 어떻게 전투를 치르는지 나옵니다. 지금 제가 타일 강제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중독 표시가 뜨죠. 그리고 기본 버프들, 영웅들이 버프 쓰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병사가 한 대 때린 거, 이거는 그냥 일반 평타예요.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지금 영웅 스킬의 기본 스킬에 의해서 빨간색 데미지가 나가는 겁니다. 이건 영웅 스킬 데미지예요. 자, 그리고 영웅이 스킬을 썼죠. 자, 이거는 영웅 스킬 데미지입니다. 일반 데미지랑 굉장히 차이가 있죠. 데미지 반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나가는 거예요. 스킬 데미지랑 병사의 일반 평타랑은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저거를 보면서 이제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기본적으로 공격력과 방어력은 현재 군단에 이 영웅을 장수라고 쳤을 때 그 장수가 통솔하는 병사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병사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세면 그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때리는 데미지도 올라가고 내가 맞았을 때 좀 데미지를 덜 받겠죠? 단 차이점은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시즌 2가 되기 전 시즌 1 영웅까지는 영웅 자체의 스킬의 공격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8기 양날 허리케인, 우리가 보통 가장 기본 조합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팔량어라고 불리우는 그런 조합을 쓰나, 뭐 다른 영웅들을 쓰나 실질적인 영웅의 스킬 데미지, 영웅 이제 스킬 정보에 보시면 데미지가 퍼센트가 나오는데 그거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기본 병사에 영웅의 스킬 데미지가 더해져서 강해지는 이 양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반에는 장비를 맞추실 때 병사의 공격력, 방어력부터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아요. 가장 중요합니다. 스태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갑옷부터, 거의 모든 병과별로 갑옷부터 맞추는 게 가장 진리예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스태퍼죠? 부위를 보시면 갑옷, 망토, 공격력 올려주죠. 전투 속도하고 허리띠, 그 다음에 부츠 맞추고 투구, 무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가느냐? 자, 재료와도 연관성이 아주 있습니다. 장비를 제작할 때 갑옷, 재료 보이시죠? 똑같은 재료 2개 들어가요. 신발도 똑같은 재료가 2개 들어갑니다. 근데 망토, 허리띠 망토부터는 용임줄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 용임줄이 생산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다른 재료에 비해서 모으기도 힘들고요. 심지어 마지막에 맞추게 되는 투구와 무기는 용임줄이 3개씩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쉬운 재료부터, 무조건 장비를 제작하실 때 내가 제작 가능한 쉬운 거부터 먼저 맞추시는 게 맞는데, 이왕이면 재료를 모으실 때 미리 계산을 하세요. 이거를 파악을 해놓고 갑옷부터, 갑옷, 망토, 허리띠, 그 다음에 신발, 그 다음에 투구, 무기,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왜 이런 식을 택하냐? 자, 스탯에 이제 의미가 또 있어요. 첫째 재료의 의미 설명드렸죠. 그리고 스탯의 의미. 갑옷에 보면 공방이 다 붙었어요. 초반에 진짜 영웅 뭐 얼마 안 되고 막 7티어 병사 막 이런 거 돌아다닐 때 6티어, 7티어 때 이 스태퍼 갑옷 금장 하나, 그거 하나만 껴도 웬만한 애 다 이깁니다, 그냥. 그리고 7티어 정도일 때 뭐 금장 풀셋까지는 아니에요. 주황색 풀셋만 차도 8티어의 장비 뭐 몇 개 빠지고 막 이런 애들은 그냥 붙어볼만 해요. 금장 7티어 풀셋이면 8티어 보라 뭐 이런 거는 그냥 이깁니다.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병사는 9티어부터가 정말 영웅 장비 싸움이지 8티어까지는 그냥 장비빨로도 커버가 되고요. 영웅 좋으면 무조건 뭐 당연히 이기는 거고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병사는 일단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장비. 자, 스탯 기준별로 가는 거예요. 이 게임은 제가 그냥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이게 뭐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되 무조건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이 게임의 가장 영순위, 정말 최선으로 맞춰야 되는 스탯은 무조건 공격.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건 뭐 제 지론인데요. 시즌 2가 되기 전에는 무조건 공격력. 각 병과의 공격력, 공성 공격, 그냥 일반 공격력, 이런 거. 여기서 게임에서 설명해 보시면 각종 공격 방어들이 나와요. 앞에 뭔가 붙죠. 기마병 공격, 공성 공격,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붙어요. 근데 공격력이 아니라 데미지라고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미지라고 붙는 스탯은 영웅이 됐던 병사가 됐던 뭐가 됐던 그 군단 자체가 이 데미지 버프를 받는 그 물체 자체가 가하는 모든 것에 데미지를 올려준다는 말이에요. 영웅 스킬 데미지도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기마병 데미지 세트 효과가 있어요. 기마병 데미지 증가인데 저 세트 효과를 맞추시면 기마병과에 관련된 영웅은 데미지가 증가해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공격과 방어, 이거는 영웅 스킬 데미지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나긴 납니다. 왜냐면 영웅 스킬 데미지가 기본적으로 그 병사의 기본 스탯에 준해서 이제 증가되고 감소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제가 생각하는 최우선으로 신경 써야 되는 스탯은 공격력이에요. 공격력. 뭐가 됐든. 자, 그렇기 때문에 공격 방어 같이 올려주는 갑옷. 다른 장비들을 봐도요. 갑옷에서 우선적으로 공격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맞추기도 재료가 쉽고요. 다음 공격력을 맞춰야 되는 거는 이렇게 용임줄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임줄, 밀령, 늑대가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료의 개수와 부위별 이름만 다르고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신발인데 면직물이죠. 저 면직물이 기병에서는 호랑이 발톱이에요. 똑같습니다. 개수와 위치, 부위 똑같습니다. 올려주는 스탯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공격력 처음에 신경 쓰셨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을 올려주시고, 가만 보면 전술 방어, 전술 공격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시즌 2 이후에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의 원탑은 1순위가 바뀌어요. 저는 전술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공격력, 제가 직접 체감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시즌 2가 지나고 소위 말해서 야수와 불멸자, 특히나 불멸자 영웅이 나오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야수와 불멸에 대해서 영웅을 맞춰놓은 상태라면 기본 공격력 방어력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아무리 높고 낮던 뭐 공격력 300%가 공격력 500%를 이길 수도 있는 이 전투 보고서가 날라온다니까요. 왜? 스킬발로, 영웅 스킬발의 데미지 차이가 너무 커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투 속도도 무시 못해요. 왜? 소위 말해서 선빵을 때리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게임의 판세는 이 전투의 승패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투 속도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전투를 내가 그냥 빨리 시작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저는 처음에 전투 속도가 공격 속도 말 그대로
뭐 여타 다른 게임들에 많이 존재하는 공격 속도 이런 개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제 상대방이 2대 때릴 때 내가 3대 때리고 이런 개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전투를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합니다. 먼저 한 대 때리고 시작하는 거. 그것의 차이는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고요. 어쨌든 다 때려치우고 무조건 공격력부터 일단 높고 봐야 돼요. 이 게임은 특히나 시즌 2가 지나면서부터는 전술 공격력의 차이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영웅 스킬들이 그때부터 급격하게 강력해지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 일반 영웅, 특히나 시즌 1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영웅이 100%, 100%. X도 비슷한 것 같아요. X 시즌 넘어와도 X 시즌 1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만이 의미가 없어요. 굳이 이걸 내가? 이런 느낌? 시즌 1도 똑같습니다. 팔량어를 쓰다가 사자, 뭐 아이언핸드 이런 거 나와요. 있으면 좋아요. 사자의 심장 기가 막힙니다. 이동 속도 엄청 빨라지고요. 행군 속도죠. 행군 속도 빨라지고요. 막 스킬 새로운 거 생기고 좋아요. 저는 아직까지 쓰잖아요. 타일 먹을 땐 기가 막힙니다. 진짜. 특히나 장거리 공 보낼 때는 이만한 게 없어. 30분 동안은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많이 때릴 수 있어. 하지만 전투 결과는 정말 큰 차이 없어요. 정말 미묘한 차이. 그냥 나한테 진롬은 내가 팔량어로 때리나 845로 때리나 진롬은 져요. 내가 못 이기려는 8량으로 때려서 못 이긴 거 845로 때린다고 이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미묘한 차이일 때 845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 있는 애가 사자 없는 애보다 정말 근소하게 앞설 때 사자 있는 애가 이기지, 뭐 이미 이기는 애는 뭘로 때리든 이기는 건 똑같아요. 그만큼 시즌 1 영웅이 뭐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시즌 2부터는 스킬들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때부터는 차이가 확 벌어져요. 전술 공격 증가에 의한 스킬 데미지 상승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공격력 방어력 시즌 2, 시즌 3 넘어오기 시작하면 점점 일반 공격력 방어력은 뭐 100, 200 차이 나도 크게 막 내가 밀린다던가 막 내가 얘보다 공격력이 막 한 100씩 낮아. 근데 내가 와 역시 얘가 공격력이 높아서 그런가 이런 정도의 감은 없어요. 그냥 내가 못 이기는 상대는 내가 오히려 공격력이 높아도 걔 못 이겨요. 하지만 전술 공격, 전술 방어는 달라요. 전술 공격이 높아버리면 일단 첫째 공격,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공격이기 때문에 전술 공격이 높아버리면 영웅이 스킬발로 진짜 학살을 합니다. 학살. 아까 그 전투 화면에서 보신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웅 스킬 기본이 10,000 이상 데미지가 나와요. 15타일 방어병을 상대로. 근데 기병은 그냥 쳐도 6,000, 뭐 3,000 이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크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불멸자 같이 공격력에 특화되어 있는 애들은 기본 데미지 뭐 30,000씩, 그것도 한 번에 3개 군단 다 때리잖아요. 30,000씩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영상 잠깐 앞으로 돌려보기 하셨다가 다시 시청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각종 스탯이 있기 때문에 그 스탯을 보시고 자신이 원하는 거, 현재 맞춰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장비에 대한 제 이제 고찰이죠. 제 생각의 의견인데, 장비는 어설프게 막 장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보라색 정도는 풀로 차세요. 그냥 내가 금색 하나를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거 금색 하나를 만듦으로써 인해서 보라색 한 세트를 날려야 돼. 못 만들어. 그러면 금색 하나 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보라색 차세요. 주황색은 제껴요. 보라색 차고 버텨요. 보라색만 해도 게임 초반에는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보라색 풀셋 차고 이 각종 스탯들이 조합이 됐을 때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보라 풀셋 차고 주황색은 웬만하면 건너뛰세요. 뭐 자신이 정말 과금을 해서 확 맞출 거다 하면 그냥 무조건 금장 가는 거예요. 주황색 보지도 마요. 저는 장비를 차근차근 하나씩 업그레이드 해봤거든요. 와,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그냥 체감상 의미도 별로 없어져요. 그냥 금장 그냥 한 방에 맞춘다는 생각하고 재료 모으시고, 자, 장비를 모으는 법은 이렇게 보시면 밀령이죠. 밀령. 참 제작하기도 힘들고, 그죠? 보라색 3개, 파란색 하나를 넣으면 밑에 보시면 확률이 나와요. 69.8%의 확률로 보라색이 나오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이걸 제작해서 보라색이 나왔다, 만약에. 그러면 장비를 가서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창고에 들어가서 장비를 이렇게 만약에 그냥 벗어요. 분해. 재료를 돌려줘요. 근데 나는 분명히 파란색 밀령을 넣었는데 보라색 밀령을 주네. 그러면 파란색 한 개로
보라색 한 개를 만드신 거예요. 방금. 이렇게 해서. 보통 한 단계씩 재료가 위로 갈 때마다 이전 단계의 재료 4개씩이 필요해요. 이전 단계 재료 4개면 자 보세요. 분해를 한다. 분해를 하면 파란색 4개를 줘요. 그죠? 합성을 하면 파란색 4개를 모아야 보라색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올라갈수록 똑같아요. 밑에 표시가 되죠. 훨씬 빠르게 장비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재료만 생산해서 모으기에는 정말 금장 하나 맞추기도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장비를 내가 보라 장비를 맞출 거야. 그러면 보라색 3개, 파란색 하나씩으로 계속 생산을 하는 거예요. 생산했다 뽀개고, 생산하고 부시고, 생산하고 부시고, 생산하고 분해, 생산하고 분해. 계속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보라색 밀령이 나왔어. 그럼 보라색 밀령을 분해해서 파란색 4개를 가지고 보라색 밀령 4개까지 만들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4개 도전해서 3개만 보라색 나와도 엄청 대박입니다. 지금 퍼센트 보면 3개 정도는 나온다는 계산이 서요. 물론 뭐 이게 그때그때 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낮은 30%에 굉장히 잘 걸리는 편이라 아주 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자 어쨌든 용수정을 많이 모으시고 용수정이 허락하는 한, 용수정 개수가 되는 한 그런 식으로 장비를 계속 재료를 늘려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라색 세트 얼른 맞출 때까지. 그 다음에 보라색 세트 맞추고 나면 틈날 때마다 계속 장비를, 저는 장비 이건 24시간 무한 생산이에요. 계속 만들어서 분해하고 재료도 계속 생산을 하죠. 초록색 재료 생산이 가능한 이유는 악세 연구가 끝나면 어느 정도 되면 악세 연구에 초록색 재료 제작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간 레벨에도 영향이 있어요. 재료 생산 속도를 엄청 올려주죠. 재료 생산 속도를 올려준다는 건 이 재료가 더 빨리 생산된다는 겁니다. 대장간 레벨도 중요하고, 그리고 드래곤 라이더를 맞추려면 대장간 무조건 25렙이 돼야 돼요. 이거 올리는 것도 굉장히 일이에요. 용수정도 많이 들어가고, 대장간 이게 최강한국 포인트는 진짜 쥐똥만큼 주면서 재료 많이 먹지. 얘 뭐 24에서 25일 때 뭐지 24일인가 그래요. 그 건축 시간이. 하여튼 골치 아픈 놈입니다. 창고 외에 대장간이 아마 효율 정말 제일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언젠가는. 왜냐? 언젠가는 드래곤 라이더를 맞추셔야 합니다. 이 게임은 드래곤 라이더 무조건 필요해요. 한 세트 정도는 드래곤 라이더 하시기 바랍니다. 뭐 드래곤 라이더를 하려면 과금을 안 하고서는 제가 볼 때는 1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드래곤 라이더는 특별히 용수정이 아니라 슈퍼 드래곤 크리스탈이죠. 이것을 사용합니다. 금색 하나를 만들기 위해선 각 병가별 장비, 금색 장비 4개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부위마다 개수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기병 갑옷 2개, 보병 갑옷 하나, 궁수 갑옷 하나, 이런 식으로 재료가 결정돼요. 금색 일반 병과에 맞는 스태퍼, 드레드노트, 유랑자, 금색 장비 4개와 이 드래곤 크리스탈, 슈퍼 드래곤 크리스탈이죠. 라이드 장비. 이게 10만 개 들어갑니다. 하나 만드는데. 굉장하죠. 이거 45,000개가 과금하시면 12만원에 팔아요.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5개씩 살 수 있어요. 무지하게 사야 됩니다, 이거. 총 60만 개 들어가잖아요. 10번 사서 120만원 쓰면 45만 개밖에 안 돼. 아직도 15만 개가 모자라. 그렇습니다. 이 라이드 장비 하나에 180만원, 이 한 세트에 180만원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돈 먹는 기계지 뭐. 어쨌든 그래도 장비를 맞추실 분들은 다 과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장비들이 다 그렇고요. 다른 것들도, 다른 병과의 장비들도 능력치, 뭐 보병이고 뭐고, 보병이라 그래서 방어 무조건 특화시켜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의미 없고, 보병도 결과적으로는 영웅 스킬 이게 뭐가 뒷받침이 안 되면 의미 없기 때문에 게임 초반에는 무조건 기병, 내가 근데 뭐 정말 핵과금러야. 핵과금러라 난 뭐든지 장비도 그냥 금장 말 그대로 과금해서 질릴 거야. 그러면 궁수 가셔도, 먼저 가셔도 좋아요. 궁수가 시즌 2 되기 전까지는 먹어줍니다. 진짜 시즌 1까지는 궁수가 다 이길 수 있어요. 보병이고 나발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밀어 제낍니다. 초반 궁수 영웅들이 다 세요. 그리고 궁수는 팔량에다 넣어도 셉니다. 이게 공격력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초반에. 근데 이제 시즌 2 넘어가고 하면은 상성 개념도 맞아 떨어지거니와 영웅 스킬의 데미지가 궁수의 그런 막강한 화력을 카바치고 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기병이 오히려 궁수를 이기는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시즌 2가 넘어가고 뭐 이러면 기병이 궁수를 이겨버립니다. 상성인데도 불구하고. 참 희한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장비의 기준,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장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장비 재료 도박이라고 그러죠. 장비 도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맞추는 거. 그리고 제가 하나 이게 팁 아닌 팁인데요. 이 무기와 투구는 다른 거 유랑자나 드레드노트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료 3개, 쉬운 거 하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쉬운 거 하나, 말 그대로 쉬운 거 하나 금장 넣고요. 나머지는 보라색 3개로 채우세요. 그러면 금장 나올 확률이 미약 하나마 20몇 프로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종종 금장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어려운 장비 3개를 보라색 3개 가지고 금장 3개로 한 번에 뻥튀기 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도박입니다. 문제는 실패하면 쉬운 재료 금장 하나가 하루아침에 보라색이 된다. 어쨌거나 어려운 장비는 보라색 넣고 보라색 받는 거니까. 그리고 또 내가 그나마 운이 한 50%야 이러면 주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손해는 아니죠. 어려운 장비 3개를 올렸으니까. 주황 3개를 만들려면 보라색이 12개가 있어야 되는데 보라색 3개로 주황 3개 만들었으면 대박이죠. 이런 식으로 도박을 하셔도 되는데 너무 극초반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극초반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비 제작하시고요. 이거는 번외로 제가 팁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도박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망하는 경우를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영상 빨리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놓고 클로징 멘트 쳐놓고 지금 계속 사설이 또 길어지네. 제가 요즘 영상을 찍을 때마다 자꾸 이야기가 3000%로 빠져가요. 저 지금 맥도날드 배달하는데 배달 온 지 10분이 넘었거든요. 근데 감자튀김 다 식었어. 제가 말랑말랑한 감자튀김 되게 싫어하는데 이미 쟤는 힘이 없어요. 이미 꼬꾸라지고 있는데 나 어떡하지? 진짜 배달 케찹을 안 넣었네. 와, 여러분 빨리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컴플레인 전화를 하러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감자튀김에 케찹을 안 주면 이 감자튀김 무슨 맛으로 먹으라는 거야? 감자튀김에 케찹은 무조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의 관계 아닌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장비 도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야입니다.